네 잘못했네. 그래서 행정편을 손 들어주지 않고 이쪽 편을 들어준 거야, 지주 편을. 그래서 뭐 이렇게 돈 된 거 네가 물어줘라 이렇게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윤종호는 북구청장을 마감을 일을 끝내고 윤종호 국회의원을 이제 단 거예요. 그 동안에. 그러면서 윤종호 의원이 그때 잘못한 건 있어. 뭘 잘못했냐면 인허가 할 때도 북구청장 도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허가할 때 도장하고 완공했을 때 도장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6개월 버틴 거예요, 북구청장이. 그랬는데 누가 그걸 허가를 내줬냐면 울산시장이 내줬어. 박매무가. 김기현이가 박매무가. 지금 그 9년 전이니까 박매무가 그거를 니 왜 안 해줬냐 하면서 허가권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스트코가 이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땅 주인들이 그거를 이제 걸었는데 이제 맨 끝에 완공되고도 또 이제 북구청장 도장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건축과장이 이거 도장 찍어주시면 여기서 같이 하게끔 하겠다라고 먼저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있었냐면 윤종호 전 구청장이 공무원들은 다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건 내가 다 하겠다. 밑에 다 도장 들어가야 되잖아. 과장, 국장 이런 도장 들어가야 돼. 다 빼고 내가 이 사안을 일단 내가 이게 행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의 그 정치적 판단은 이거는 공적인 일에 대한 거라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든 재판에 붙으면 이길 것이다. 라는 사실은 그런 낭만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맨 끝에 완공됐을 때도 도장을 확실하게 그걸 받고 찍어줬어야 됐어. 근데 이 과장이 중간에서 과장인가 국장인가 했는 이 사람이 확실히 받아줄게 해놓고는 안 받아주고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정년 퇴직하고 그냥 가쁜 거야. 그 사이에서 지금도 윤종호 전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 그때 내가 확실하게 이거 받아오면 찍어주겠다라는 걸 했어야 됐는데 이 과장을 믿고 한 거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북구청장인 누가 됐냐 박천동 북구청장이 됐잖아요. 딱 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이제 아까 이 북구청에서 거기 지주에 돈 줘라 2억 얼마 돈 줘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랬는 거를 우리가 뭐 이거 묵혀둘 거 없으니까 되자마자 6개월도 안 되어서 이거 갚아줘라 해가지고 돈을 다 갚아줘 버렸어. 그리고 그 돈을 윤종호 개인에게 구상금을 건 거죠. 이게 이제 구상금 면제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때 이제 그 윤종호 전 의원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정치적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코스트코 지주 이때 걸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지주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지주조합이 사라지고 지금 코스트코하고 모다아울렛 땅인 거야. 모다아울렛이 이 코스트코의 지금 땅 주인이야. 그 코스트코한테 임대를 지금 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모다아울렛하고 뒤에 땅이 전부 다 코스트코 거가 아니라 모다 거야. 그러면서 이 지주조합이 모다아울렛에 땅을 팔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승계가 된 거야. 돈 받을 권리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여기 모다에서도 사실 이 돈을 받기가 뭐하지. 이게 아무래도 좀 시비 걸고 이런 지역사회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 지역사회 인지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만히 놔둔 거야. 근데 박천동이 돈 찾아가시오 하고 돈을 입금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윤종호 전 의원이 이게 아무도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두고 본 거예요. 말한 사람도 없는데 구상금이라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윤종호 전 의원하고 모다아울렛하고 좀 이게 그러니까 윤종호 의원이 구두는 되는데 그걸 서면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 부분이 나중에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미 구두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국회의원님이라고 했는데 박천동이가 바로 되자마자 구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죽어봐라. 네 돈 별로 없으니까 했잖아. 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윤종호 전 의원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당연히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북구청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북구청 빚인데 그거 어쩌고 이러니까 그러면 왜 너네가 미리 나서서 돈을 주는데 그럼 뭐 이자 붙으니까 뭐 어쩌겠노 그것 또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쭉 판단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왜 그걸 너네가 미리 갚아줬노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떻든 작년 7월에 대법원의 완전한 그 구상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1심, 2심, 3심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어디까지 났냐면 전체 예를 들어 4억 얼마잖아요. 4억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 40%만 40%인가 60%만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낮게. 그러니까 전체 금액 2억 정도만 뭐 네가 하시오라고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심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3심에서 80%인가 거의 100%가 난 거예요. 금액이 올라간 거네. 올라간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이 그 재판사가 사법농단에 함께 했던 이 사람하고 같은 근데 이게 작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 바뀌었으니 아마 이제 더 다운돼서 하더라도 될 거다. 근데 이게 임종호 의원 측에서 이 돈에 대해 갚고 안 갚고보다 이 사안이 이게 법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까지 갈 건가 말 건가 이 사안 가지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절대 이거는 상식이나 이런 데서 어긋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난 거지. 90%가 이렇게 하시오 하고 됐고 그게 작년 7월이었고 나자마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이게 어떻든 민중당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지만 지금 민중당의 소속이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국민청원을 한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답변을 주게 됐어요. 청와대에서 20만 명. 아니 20만 명은 공식적으로 나온 답변이고 2만 명은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그 질문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해결점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인원들이 다 달라요. 있어, 다 달라요. 2만 명이 넘어서 내려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유경민 님한테 내려와서 이제 이러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다. 안양시랑 그다음에 지금 서울이랑 뭐 여러 군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제 법적이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가더라도 그 행정에서 자기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이런 행정은 정당하다, 행정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판례 받은 게 있다. 그래서 면제받은 사례가 이래 있으니 한번 추진해 보시오라고 그 언지를 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본 거야. 그래서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법 이 두 개가 이제 상충이 되나 싶어서 계속 이제 민변하고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이거 구상금 면제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민변하고 그 다음에 윤종호 울드레 연대 포스코 이제 대책위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부터 이제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상금 면제해달라고 이제 주민들 서명을 받은 거죠. 이게 그냥 청원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청원의회에서 15,000명이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매주마다 일주일에 3번씩 이제 각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일장 있죠. 오일장에서 사람 제일 많이 만나니까 하고 이제 그 현대자동차하고 북구는 또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을 또 통해가지고 서명받고 해가지고 올리 북구 지역 거만. 왜냐면 표는 북구 지역에 있으니 북구 지역에 15,000명 받기 쉽지 않거든요. 전체 유권자가 7만 명, 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체 20만 명,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정도 되게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새마을이랑 다르게 여기서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받아서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원안이 올라가서 구의회에서 우리가 막 그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고 그다음 막 그러니까 이제 통과가 된 거야.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통과가 되면 북구청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줘야 수용을 해줘야 이게 왜냐하면 세금에 관한 거니까.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수용을 한 달 안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 결정되고 이틀이니까 3일 뒤에 바로 불수용 판단을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빨리빨리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제안했냐면 북구청장 이동훈 북구청장이 언니 저거 말하는데 미안한데 질문 하나만 해볼게. 그 얘기가 있는데 어제 그 장진수 그분이 글 올린 것 때문에 원래 그 북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동국 북구청장이 이렇게 그거 한 불수용. 거잖아요. 네.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의원들이 다 뭐 서명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의원들이 뭐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찬성을 했다라는 얘기였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요, 있잖아요. 그런 그 절차는 뒤에 없고, 그 뒤에 과정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네, 그러니까 없어요. 의회에서 의회는 가결하고 북구청장이 북구청이 그걸 수용하고 그 다음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게 그가 그때 그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올렸잖아요. 그 안에 대한 거를 수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청원안을 했고 그 다음에 불수용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불수용이 됐을 때 다시 이거를 의회에 다시 올려서, 왜냐면 그 건이 이제 된 거니까 그게 회기가 지나면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올려서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다시는 좀 힘들다라고 말한 거, 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구의회에서도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했었거든요. 다들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면 그거를 회기가 또 지나면 다시 올릴 수가 있어. 그게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올리면 안 되겠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좀 곤란하다고 라고 한 거니까 이제 근데 말이 그냥 거네. 네, 북구청장이 불수용을 지금 했잖아요. 불수용을 했지만 이걸 다시 수용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기 결정에 그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구청장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의 판단은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북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문 변호사들이 대한애국당 등 박천동이 있었던 그 변호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 고문 변호사의 뜻에 따라서 따랐다라고 하도,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잘 불수용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우르르 갔잖아요. 그게 따져서 마지막에 얻어낸 게 뭐였느냐면, 고문 변호사들이 나오고 이쪽 민변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통과시켜줘도 물론 북구청장에 고소당할 수 있어요. 고소당하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를 걸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형식은 그대로 갖춘 거예요. 구상금 면제 청원을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거죠. 불법이거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윤종호처럼 내가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합법으로 거쳐진 사안이라서 돈도 갚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는 걸 그 민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행안부의 주장이기도 해. 행안부에서도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도 알아봤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 행안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한 그 판단에 의하면 고소나 고발당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세금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나, 뭐 자유촌연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고소 고발하겠다 했는데 그럴 수는 있다. 그거 고소 고발은 국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윤종호처럼 똑같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가 뭐 4억 5억 갚아 이러진 않는다. 이유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어떤 걸로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민변의 판단이었고, 그러고 근데 이제 고문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3명이. 그래서 그럼 나와서 고문 변호사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북구청장이 본인의 입으로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나도 안 다친다고 하면 그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12월이었어. 그게 작년 1월이요. 1월 말에 그 말 하고 이제 마친 거예요. 언니 말이 그 말이었구나. 네. 나도 안 나왔다 이 말이 네. 그 말이었구나. 그게 이제 1월 말에 이제 토론회를 자문 변호사들끼리 토론을 하겠다 했는데 전 변호사들이 나 토론할 거 없어 하고 그냥 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안 하겠다, 해달라, 안 하겠다. 고문 변호사죠. 네,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하겠다,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하겠다. 우리 말랑 우리는 이미 판단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북구청장 면담에서 하게 해달라. 아니 당신들 지금 당신들 모든 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고문 변호사한테 다 넘겼으면, 자문 변호사한테 다 넘겼으면 나와서 비공개를 하든, 그러니까 6명이 하고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비공개를 하더라도
토론해서 서로 어떤 법리적 해석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구청장 안 나오니까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제 경매는 진행됐고 경매 5월 달에 1차가 진행돼서 유찰이 되고 지금 6월 27일에 2차 경매가 있고 이때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지금 30%가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원래 이게 이 아파트가 원래 실사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2억 얼마인데 30% 떨어져 지금 1억? 2억 천. 얼마 정도 되어서 이 정도면 거의 다 사는 가격이래요. 그렇게 서로 살려고 한대 이런 정도면.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오늘 6월 7일이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면 안 되나?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 했어. 그런 건 최후에 어저께 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먹고 정당하게 뭔가를 해야지. 그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윤정호 의원님 그런 큰 돈을 누가 가지고 샀을까? 이렇게 시민들 이야기하시는 17만 원에 거예요. 못 오면 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대책위에서도 저는 이제 그 대책위에서 대책으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뭐 급하면 뭐 일주일 2번도 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온 거예요. 막 모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북구청장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까 나는 내가 피해보기 싫다 1번이고 2번은 그냥 네가 책임지고 했던 일이니까 윤정호 의원 네가 책임지고 네 빚으로 그냥 집 다 날려서 2억 그냥 다 갚아보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그거는 이제 책임지고 면제해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때까지 나는 뭐 그 전체적으로 같이 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공익적인 행동을 한 행정은 주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가장 큰 명제고 저는 이 명제 하나였어요. 이거를 우리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한 정치인을 주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노? 이거를 법이든 행정이든 거기서 안 지켜주면 주민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가장 큰 명제였고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그래서 구의회에 그 면제에 대한 거를 청을 올린 거예요. 구의회하고 시의회는 다 찬성했다며. 그저께 민주당 중앙당에서 무슨 국회의원님이 그게 을지로 위원회랑 뭐라도 하여튼 그쪽에서 미안하다 정말 민주당에서 힘써보도록 노력해볼게 경매만은 막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저께 전화로 왔다고 경매만은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경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구청에서 경매 스톱하면 돼요. 그냥 27일 전까지 경매 스톱해주세요 하면 그 한마디 하면 끝이야.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고은 돼. 변호사는 잠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취소가 아닙니다. 그건 연기입니다. 기일 연기 기일 신청은 연기. 두 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시간을 취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간을 조금 더 벌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대책위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그 두 가지였는데 아까 고문 변호사 토론회 해서 정말 이게 법리적 그러니까 그 북구청장은 법리적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법리적 해석이 다르잖아. 지금 민변하고 자문변하고 다르니까 좀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논리적 근거로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고은 변호사는 북구청이 그 사람 선임했나요? 북구청장이 선임. 북구청장이 하죠. 북구청장인 예,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박천동 때 했던 그 변호사님 잘안 바뀌어요.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그대로 썼더라고요. 아니 보통 바꿉니다. 지금 위원회들도 다 바꾸거든요. 바꾸는데 그 성향 그러니까 그 세력이 뭐 야당이 된다 무슨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니에요. 북구청장이 바꾸는 위임이 거지.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는 네. 변호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 이 말이지. 네. 학교 오는 하여튼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일단 이제 그 3명이면 한 명은 이제 뭐 민변 쪽에 더 나가고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민변 그러니까 이렇게 당 소속이 없는 그러나 좀 이게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오신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런 믿을 만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보복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구 모임에서 그 자문 변호사도 한번 파보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1년에 1억 2천인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정보공개 선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토론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원 변호사에 대한 그 네,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을 썼고 이 돈을 얼만큼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 좀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1번이 아까 공 변호사 대토론회 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 작년 12월이고. 그게 1월 올 1월에였고 근데 그걸 지금 다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북구청장님의 이제 그 확신. 그거를 좀 그러니까 보폭을 좀 넓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였냐면 각 부근별로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해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북구청장님은 이거 뭐 주민 반발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뭐 전체 90% 돼도 10%가 안 된다면 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북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동건 북구청장, 민주당 이동건 북구청장님이신데 이동건 북구청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마찬가지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 어딨냐고. 기획홍보실. 네, 기획홍보실입니다. 홍보실.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10%가 너무 정말 무섭고 하면 각 동별로 대토론회를 좀 열어서 동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붙여보자. 그리고 그렇게 붙여서 계속 그 북구청장님 북구동별로 아니면 전 울산 북구에 어차피 이게 북구 일이니까 나는 이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북구청장님 못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왜 못할까? 첫 번째는 공무 변호사가 안 나와서 못하겠다고. 두 번째는 토론을 하자니까 자기 있을 때 속 시끄러운 거 싫다고. 왜 그런 시끄러운? 속 시끄러우면 북구청장 안 해야지. 무슨 소리고? 그래서 자리 자체가 다 거부를 하셨어요. 원래 속 시끄러운 자리지. 그래서 지금 대책위에서는 이 사안은 사실은 울산 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박원순도 자기 재량으로 행정했던 것들이 많아요. 충청도도 그렇고요. 설레가 되지. 네, 이게 하나의 설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이나 이렇게 쭉 다 구산 면제 받았어요. 실제로 설레들이 좀 있습니다. 한 5건 정도. 그러면 이걸 그래서 왜 JTBC나 그 다음에 그 김어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매불쇼에도 나왔어요. 뉴스공장 나갔어요. 뉴스공장 나왔어요. 아니 윤용원 청장이 나갔다고. 나왔어요. 네,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경매 들어가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게 김어준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역에서만 싸우고 있냐. 이거는 전국적인 일이다. 그 공익을 위한 행정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건 국민에 의해 보호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북구 대책위도 정말 북구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중당도 북구 당원들만 하고 남구나 이런 데서도 거의 안 왔어. 왜냐 이거 우리 일이니까. 사실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 민중당 일인데 왜 뭐 김진석이나 왜 있잖아 유명하신 그 민중당 쪽에서 뭐 김정은 국회의원님이나 왜 상식적으로 안 오냐 해서 이게 우리 일이라서 우리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국적으로 좀 정말 이게 이슈화시켜서 확대시켜서 정말 공론에 좀 붙여야 될 일이 아닌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좀 와주세요 하는 게 이제 그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게 월요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이 북구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폈어요. 천막농성장을 펴서 어떻든 27일 안에 경매는 좀 막아보려고 그리고 협상을 좀 계속 해보려고 21일이란 거지. 27일 협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잘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류경민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민중당 쪽 어차피 자기 당이니까 이제 그럼 그쪽에서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단시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월요일날 폈는데 화요일날 바로 천막 농성장 철거 명령서가 내려왔어. 그게 화요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또 왔어. 그게 이제 어제 쉬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차가 되면 강제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 2는 이제 자진 철거하시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과학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3차가 언제 옵니까? 모르죠. 그래서 와 정말 신속한 행정. 신속 행정.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집회 신고를 내놨어요. 아무래도 그냥 북구청장 주변에 신고를 내놨고
이거는 북구만의 일이 아니고 울산 전체가 같이 함께 나서줘야 하는 일이고 전국에서 다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정리. 플랜카드를 이제 각 그 부산대 민동에서도 붙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어. 근데 싹 다 뗐어. 신속한 행정 싹 다 했어.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걸면은 떼면 안 됩니다. 집회 신고장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오실 때 음료수 뭐 그다음에 뭐 농성장 기금 이런 거 뭐 괜찮은데요. 제일 먼저 해주신 게 플랜카드에 그러니까 소신행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요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뭐 이렇게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울산시민연대 북구 모임 그래서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뗐어. 근데 이제 계속 딸 거야. 자꾸 떼니까 4만 원이 4만 원. 일단 우리들의 의지를 일단 보여줄 수 있는. 플래카드 시키면 안 되나? 그러게요. 언제 다 떼가지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다 떼가지 하여튼 하도 지금 떼가서 상태는 요즘은 그렇고 어제도 직접 어제 잡고 있잖아. 지금 거기 철야 농성이어서 이제 월화 수요일까지 윤종호 전구청장님은 한숨도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목 감기하고 좀 아파서 얼굴 좋던데. 원래 내가 미소가 볼 때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잃지 마.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근데 좀 배워야 돼. 그때 인터뷰할 때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민을 위한 행정 때문에 내 집까지 하고 우리 가족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 현실 이 말 딱 하면서 막 아니 막 울컥해서 예,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데 그때는 뒤에 저도 있었는데 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앞전 세워놓고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면 행동을 해야지. 지켜줘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플랜카드는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사실은 세 줄 요약이 제일 좋은데 이건 한 10줄 정도의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약. 첫 번째 사안이 긴데 첫 번째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 전까지 단계를 한번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코스트코. 그러니까 그 9년 전에 코스트코에서 어렵다. 하나 적어야 되겠다. 코스트코 땅 고치지 말고. 지주들이 코스트코 허가해 달라고 왔는데 북구청장이 그 당시 지금 롯데마트나 뭐 해서 마트가 많은 북구 지역이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반려를 한 일이죠. 그리고 땅 주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네. 졌다는 거죠. 네, 네. 졌습니다. 패소. 그다음 패소해서 자, 두 번째.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좀 이거를 유예처럼 유예사가. 네, 유예처럼 이렇게 쭉 해결하지 못하고 좀 남아 있었는데 그다음 북구청장이 바로 이거는 북구청의 일이 아니고 윤종호 개인의 일이니 윤종호가 부청장이 지금 현직 북구십니다. 아닙니다. 박천동 아, 자유한국당 박천동 북구청장님이 그 윤종호 개인에게 보상금을 걸었죠. 돈을 갚아주고. 이게 진짜 카드 뉴스가 필요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윤종호. 근데 그건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어떻든 그게 그때 자기 재임 동안에 안 갚아도 된다. 그냥 빚으로 남겨두는 거죠. 부채는 늘 있으니. 그 다음 북구청장한테 밀려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정 판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근데 그걸 바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대해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미리 조금 서로 암암의 이야기한 게 좀 있었다고요. 그거를 믿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테이블로 했었으면 됐는 걸 아예 그런 가정 전혀 없이 그게 박천동이 뭐 해결해버린 거예요. 서로
당이 다르고 이러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복이라고 익스큐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복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죠. 보복 내지는 정치적인 이게 정치적인 거고. 나는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카드 뉴스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키 센텐스라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0단계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그 키 센텐스만 뽑고 밑에다가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사람들이 뜨문뜨문 듣지 전체를 안 듣잖아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 보편적으로 민중당을 대변한다고 가질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적으로 그것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박청동 구청장이 그 있었던 그 행적이 좀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체를 묶어 나가는 그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이게-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이게 뭐냐면 이게 보호막처럼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그게 민주당원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끈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 한번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보호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청동을 좀 이제 다른 박청동 얘기는 지금 전혀 없어. 다른 사실은. 그러니까 박청동이 제일 잘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박청동은 이동건 부총장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청동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하는 지금 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온데가 없고 지금은 이제 이동건만 모든 때리는 걸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왜 이동건이 이렇게 반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정치에 그래서 부담했다. 이거를 한번 해서 그거를 꼽아서 박청동 얘기는 진짜 근데 없거든요. 이제 박천동이 1번 잘못했고 2번에서 이동건 그 이제 불수용해서 사실은 공무원 노조 쪽이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뭐 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 철야 해. 농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그 주민들이 뭔가를 하는 이게 이동건 구청장한테 보폭을 확실히 넓혀줄 수는 있네. 네. 위상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보폭을 이미 우리가 도전했지. 사실은 예전에 이라크 도전했지. 파병했을 그건 때도 음. 막 그 촛불 시위에서 파병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국민적으로 데모를 많이 하니 그냥 공병 정도만 파병해줄게. 못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갔었던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동건 북구청장님이 그런 그 법리 토론회 그 아까 자문 변호사나 민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했던 행정은 공익을 위했던 행정은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그게 지금 법으로 그게 보호가 안 되면 주민들이 먼저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법하고 정치는 맨 끝에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모아서 가야만 이게 북구청장님의 운폭도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해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일단 뭐 그 울산저널 쪽은 나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울산 기자 그다음에 뭐 한겨레 뭐 울산 기자 이분들 쪽은 이렇게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낸 그런 그 구상금을 민주당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빚을 지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거 집까지 빼앗기게 하냐.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경상일보나 울산 지역의 이제 언론들은 그냥 사안의 팩트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아 윤정호 의원 지금 지금 경매된다. 뭐 지금 뭐 한다. 이런까지만 나왔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보도를 계속 해왔고 판단 안 했고요. 시민들은 그 보도를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책임은 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되겠죠. 기계적 중립을 지켜 기계적 중립으로 이제 그냥 그렇죠. 이런 사안만 이렇게 사안에 대한 설명하게 설명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근데 때는 그 제가 본 기사 중에 한겨레 신문 기사인가 이제 그게 어떻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사안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박천동 그 자한당 그 북구청장이 했던 일을 당시 새누리당. 네 당시 새누리당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지금 어떻든 떠안게는 된 건 맞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꼼꼼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본인들이 했어야지. 북구청장은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그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제목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집까지 빼앗느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보도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좀 더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근데 북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노력은 있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피하지.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지금 피했죠. 지금 공익행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해결책 그걸 봤을 때 일단 토론회 그게 핵심이고 네, 토론회를 네. 개최하는 네, 거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북구청장으로부터 일단 확신을 주는 부분 그거하고 그러고 고문 변호사 교체 맞아요. 고문 변호사 교체를 통해 가지고 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를 사야 됩니다. 뭘 사? 그 아파트를 아, 지금 못 쫓겨나게. 사야 돼. 근데 나는 그게 그거로 해결책이 아, 돼버릴까봐. 아니 그게 아니야. 그 효과라는 게 그거를 있으니까. 꼭 그게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지. 왜 사는지. 그리고 그 돈은 굳이 살 수 있는 돈이 없어도 안 돼도 된다니까. 행위만으로도 그렇지. 행위만으로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뭐 되죠.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경매 부분이잖아요.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 경매 응찰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안 되고 일정 부분 그 북구청이 지금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 북구청한테 이 부분을 줄 테니까 일단 너가 경매 이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이냐는 거잖아. 이게 경매 입찰하는 사람을 내 돈을 모았다 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 경매를 했는 데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입찰이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입찰 예를 들어서 이게 유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찰했는데 다른 사람이 높은 금액을 써서 대풀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매에 응하면 안 되고요. 이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북구청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시민들은 이게 여기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좋네. 윤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매한 거를 너가 치하를 해라. 그 대신에 돈을 이 시민들이 모은 돈을 줄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북구청장은 또 약간 그 면피가 되겠네. 그거 결정이 방법은 돼요. 이렇게 가야 지가 되지. 시민들이 이거는 바란다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방법은 낼 수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 자체가 네, 그냥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민들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받는다는 네, 자체가 네, 그거는 네, 네. 그렇고 이 문제를 제가 들었을 때는 법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해결 방법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북구청장이 지금 안 하는 이유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송에 대한 자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북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할 출구 전략을 풀어줘야 소송에 되는데. 대한 정치적. 왜냐면 자기도 그 살아야 되잖아. 정치 북구청장은 정치인이잖아요. 어쨌든 정치로 해서 자기가 북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아니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출구 전략을 그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아까 풀어나가야 된다. 다시 거듭하면 네. 그것은 토론회 왜냐하면 이 북구청장이 가장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토론회를 왜 개최를 못하게 하냐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고 부담이 더 크죠. 누가 토론회 그래도 해야지 이게 토론회 해야 되고 고문 변호사를 왜 기존에 박진동 쓰는 고문 변호사가 그대로 쓰냐고 인기가 남아있으면 못 아니에요. 꽂죠. 아, 교체를 해야지. 이 대체 됐어요. 보통 이제 위원회나 이런 걸 아, 하면 대체. 예. 근데 그것 또한 대체 정치적인 된 판단인 거예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바뀌면 청량이 됐으면 그거 자기는 인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체하려면 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통 4년이잖아요. 임기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요. 위원회든 공유라서 보통 이제 3년에다 더하기 1년 아니면 2년에다 더하기 2년 그것도 이런 길다 식으로 그것도 길어 저는 이 그것도 말씀 그래서 매년 계약 벌써 그 근데 그게요. 남부 같은 경우는 내가 했다고 아는데 그냥 연임을 변호사가 시켰어. 다르다는 어. 그게 그래서. 포모예요.
그렇죠. 이제 변호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봐보세요. 시장이 변호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변호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상당.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호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뭐 바꾼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인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저기 상호 이야기한 것 중에 잠깐 정리하면 1번하고 2번은 좋은데요. 3번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번 돈을 모은다 이 부분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번하고 2번 부분은 이제 있고. 아니 내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볼 테니까 지금 제일 내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이걸 하다못해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하다못해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사회 사안에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가지는 층인데도 잘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언론이 심도 있게 뭔가를 하고 있질 않다는 거고, 네,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럴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 첫 번째 카드 뉴스. 잠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엄청나게 빨리 편집을 할 테니까 인터뷰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안 실어주면 우리가 실어서 널리 퍼뜨려야지 뭐. 저기 요 뒷문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네. 뭐